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월요일 한눈에 보는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은 중대 경고를 통해 미국의 침략 수단인 사드 체계가 배치될 장소가 확정되면 물리적 대응 조치를 실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서류 조작을 통해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폭스바겐에 대해 정부가 판매 정지를 비롯한 행정 처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차종의 70% 이상이 해당돼 사실상 퇴출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을 가축에 비유하며 신분제 사회를 옹호한 나양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취중 발언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나 정책기획관을 대기 발령하고 징계 수위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 웹사이트에서는 나 정책기획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 운동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김홍영 검사의 자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진상조사 단계에서 감찰 단계로 전환했습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숨진 김 검사가 SNS를 통해 밝힌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실 직원과 동료 검사, 연수원 동기를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남상태 전 사장의 투의 측근으로 지목된 건축가 이창하 씨를 조금 전 소환했습니다. 이 씨는 남 전 사장 재임 시절 오만 선상호텔과 서울 당산동 빌딩 사업 등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멧돼지가 도심에 출몰하는 일이 부쩍 늘었습니다. 개체수가 는 뒤에 먹이를 찾아 도심으로 나오는 일이 잦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새벽 6시쯤 서울 홍은동 주택가에 180kg짜리 거구의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금방이라도 포획들을 뚫고 나올 기세라 결국 사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멧돼지가 좋아하는 먹이를 포획들에 유인하는 방법으로 오늘 포획하게 되었고요. 확인된 것이 7마리인데 계속 추적해서 포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규모 재개발 공사를 따내려고 돈까지 살포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말이죠. YTN이 확보한 CCTV 영상입니다. 지난 7일인데요. 한 여성이 경기도 광명시의 재개발지구 조합원에게 이렇게 돈이 든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조합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입찰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 컨소시엄 2곳의 경쟁이 과열돼 양쪽 모두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쟁이 얼마나 과열돼 있는 걸까요? 취재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재개발 예정 지구에 걸려있는 건설사 홍보 현수막입니다. 이처럼 골목 곳곳마다 내걸린 현수막들이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한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자기를 따라가서 사전투표장에 가는 조건으로 150만 원을 저한테 주는 겁니다. 봉투를 열어보니까 10,000원권하고 50,000원권하고. 여름에 우리나라를 찾는 여름철새 바다제비입니다. 대표적인 희귀종인데요. 갈고리 모양의 외래종 식물 쇠무릎에 걸려 목숨을 잃는 일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2014년 쇠무릎에 걸려 폐사한 바다제비가 558마리, 지난해에는 448마리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실을 하는 과정에서 갈고리 형태의 종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둥지 속에 있던 어린 성체는 나오다가 갈고리에 걸려 죽게 되죠. 그런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지지 세력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해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 폐기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개헌을 자신의 필생의 과업이라고 밝혀온 만큼 임기인 오는 2018년 9월까지 개헌 작업을 마무리 지을지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베 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憲法審査会においてきっちりと議論をしながら国民的な理解が高まる中でですね、我々どの例えば条文化ということについて修練していくことが期待されるのではないかと思っています。
미국 댈러스의 경찰관 저격 사건으로 잠시 주춤했던 흑인들의 항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다시 번졌습니다. 하루 사이 200명이 체포됐습니다. 시위대는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는 구호를 내걸었는데요. 미국 국내뿐 아니라 영국 런던에서도 이런 대규모 가두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들의 목소리 이어집니다. I'm tired of it. I'm tired of waking up and seeing another black man die at the hands of the police. It's been too long with all of this injustice, so I think it's really time for us to all come together, especially peacefully. 한민구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부지가 결정돼 있고 한미 공동실무단이 최적의 부지를 선정해 보고서를 완성해가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어제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되도록 빨리 장소를 발표할 것이라며 작전 보안상 시, 군 정도만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또 사드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도 요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북한의 SLBM이 발사된다면 무수단 미사일과 같은 맥락에서 사드로 요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보고를 받습니다. 새누리당은 한미 군 당국의 사드 배치 결정이 필요한 조치였다며 환영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이 독단적이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금 뒤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외교적 대응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사드 배치를 발표하는 시점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한 신문은 윤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수행비서와 함께 서울 강남에 있는 백화점에서 양복을 입어본 뒤에 사드 발표 직후인 오전 11시 10분쯤 매장을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윤 장관의 양복 바지가 찢어져서 수선을 맡기기 위해 양복점을 찾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축구 최강국을 가리는 유로 2016에서 포르투갈이 사상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포르투갈은 주장 호날두가 무릎 부상으로 전반 25분 만에 교체됐지만 연장 후반 4분 터진 에델의 결승골로 개최국 프랑스를 1대0으로 꺾고 메이저 대회에서 처음 정상에 올랐습니다. 부상과 부진이 겹쳐 올림픽 출전을 놓고 고심하던 박인비 선수가 리우올림픽에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경쟁이 치열했던 우리나라의 리우올림픽 여자 골프 대표는 박인비와 김세영, 전인지와 양희영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 뉴스타워에서 확인하시죠. 고맙습니다.